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는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기는 됐습니다. 되기는 됐는데 이제 김태호 원내대표가 친한계도 아닙니다만은 김태호 원내대표가 한 30여 표를 얻었었죠. 34표인가 얻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회 친한계라고 하는 인원을 한 10여 명 또는 최대한 봐도 한 2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보다는 중도에 있는 쪽이 훨씬 더 이쪽으로 김태호 의원을 지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 이제 토요일 날 있을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이런 정도의 표가 이제 아마 가결로 나오지 않을까. 뭐 요거보다 조금 더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가결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8표 이제 탄핵 가결안에 필요한 8표에서 조금 벗어난 뭐 한 10표 안팎이라면 이제 굉장히 소수로 몰릴 수는 있지만 이게 한 30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바깥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제 오히려 친윤과 친한으로 본다면 친한 쪽의 주장에 더 동조하는 세력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압박하고 이 일반 대중의 여론과는 다소 동떨어진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좀 망하는 길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렇게 갈 거다. 왜냐하면 2017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한 30몇 표인가요? 40명의 그렇죠.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했었죠. 근데 그 뒤에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누구냐면 탄핵에 반대했던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 당 이름이 뭐였더라? 워낙 저희 국민의힘은 당 이름이 많이 바꿔갖고 새누리당에서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있으네. 홍준표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등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20몇 프로를 얻어갖고.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이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사실은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뒤에 치러진 대선에서 그 탄핵에 반대했던 그 그룹의 리더격인 홍준표 후보가 23%인가 20만 몇 프로 얻어갖고 2등을 했고, 안철수 후보, 오히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후보는 3등을 했단 말이야. 그게 딱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한동훈 대표를 따라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진짜 윤 대통령을 오히려 지지하면서 우리는 탄핵에 반대했다 하면서 지금도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15% 내지 20%의 어떤 지지층을 확 잡고 가는 게 나을지 고민을 하겠죠.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게 망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은 오히려 다수는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17년도 그때로부터 지금 또 7년이 지났는데요. 예.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그리고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 세력들은 일반 그 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드는 추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1회로 지난 11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507명 조사한 결과를 보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즉시 하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건 지금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전에 나온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16.2%였는데 이 16.2% 중에서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지하는 층은 이보다 더 적을 걸로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여론조사 내용을 뭐 전적으로 다 이제 근거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이번 조사는 이제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6%인데
이거는 어차피 국민의힘은 그건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저는 거는. 장기적으로 미래가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2017년에 탄핵을 당하고 2020년 총선에서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선에서 승리했거든요.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래도 그 국민의힘이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문란 사태 때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도층에게 나름대로 그래도 최소한의 그 할 일은 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당시에 그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길을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이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돼갖고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쟤네들은 전혀 이렇게 그 진짜 내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를 망치고 있는데도 그거를 다수가 옹호하고 있어 해갖고 더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높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거는 또 전체 유권자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른바 보수 지지층에 얼마를 자기들이 확보할 것이냐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좁게 보고서 좀 결과적으로는 후자 쪽으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고 그걸 통해서 최대한 보수층을 결집시키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윤 대통령이 계속 그 담화문에서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계엄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친북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논리들은 지금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보수층에도 어느 정도 먹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이것도 문제다라는 식으로 보수층을 자꾸 이렇게 결집시킬 그런 노력을 아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친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 쪽에선 해 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적으로 보자면 영남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윤에 몸을 담고 그런 주장에 그 같은 행동을 해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지역들 그러니까 영남과 강남을 서울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친윤계 또는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저 지배적인 그 당론을 따르는 것이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에도 아주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숫자가 오늘 그 저희 권성동 원내대표 그 선거에서 67대 34인가요? 74대 34인가? 74대. 네, 74대 34인데 딱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4명 권성동 원내대표에 찬성하지 않은 34명이 전 주로 수도권하고 충청 지역 비영남권이고 비영남권. 이 74명은 영남 부산, 플러스 경남, 대구, 경북이 거의 그리고 플러스 강남. 거의 그 의원들일 겁니다. 강남 중에서도 이 서초 강남과 송파 쪽은 또 조금 다르죠. 배현진 의원은 이제 송파니까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딱 그런 지금 현재 그런 표분포.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국민의힘의 비극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게 보수 우위의 사회라고 다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대선에 승리할 때만 해도 DJP 연합 김종필 씨하고 손을 잡아갖고 승리했던 거고 그 당시에도 소수파 대통령이라고 노무현 대통령도 소수파 대통령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 이겼고 경기도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강세였거든요. 충청도, 강원도, 영남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다 국민의힘이 강세였고 그러니까 오히려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더 이렇게 세력이 넓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DJP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보면은 지금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라고 사람들이 얘기 안 하거든요. 수도권 정당이죠. 그러니까 서울은 물론 이제 비슷합니다만 경기도에서 강세해 보이고 충청도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호남은 물론이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민주당은 지지기만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실 영남 말고는 지지금이 없단 말입니다. 영남 정당을 쪼그라들었죠. 그럼 수도권 정당하고 영남 정당이 선거하면 전국 선거에서는 이게 계속 영남 정당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영남 정당은 당연히 거기서 탈피해 갖고 수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지금 영남의 보수 유권자들한테 그 부합하는 행동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만 먹힐 수 있는 행동. 아, 이 정도 해도 그쪽 유권자들은 지지해 주니까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윤 대통령 계엄 해제 결의안 같은 거 반대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계속 전국 선거에서 지려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게 더 지금 악화의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도권 총선에서 전멸을 하니까 영남 의원들의 비중이 국민의힘에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영남 의원들이 지도부를 형성하게 되고 영남 의원들은 자신의 당선에도 더 유리한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그러면서 당은 점점 더 극우 쪽으로 가게 되는 맞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야지 국민의힘은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못 끊으면은 지금 권태호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악순환으로 되면서 국민의힘은 쪼그라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끊는 게 뭐냐? 저는 그 19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고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와는 반대의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은 딱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까? 아, 지금 한국 야당과 시민단체 그런 것들은 다 친북 세력에 의해갖고 종북 세력에 의해갖고 장악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국가가 무너질 위기다. 근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망했는데 종북 세력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 믿는 사람이 수도권에는 적어도 영남의 보수층에서 어떨지 모릅니다. 수도권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식을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야당이라든가 진보는 여전히 종북이다라는 인식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 먼저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벗어나려는 노력을 영남 쪽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죠. 그게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진짜 그 자기가 지도자로서 국민의힘에서 튀어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대선까지는 노력을 만 지도자 되려면 이제 한국 사회는 종북 뭐 그런 걸로 가르는 사회는 지났다. 뭐 친북 종북 논란에서 벗어나서 진짜 한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지 동북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선진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갖고서 토론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 뭐 보면 아셨겠지만 굉장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깎아먹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 그런 자기 혁신과 그리고 어떤 이념적 지향성을 조금 바꾸는 노력들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대로 가갖고는 아까 권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악순환만 계속 되풀이되면서 계속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국민에겐 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